안녕하세요. SAP에서 CX 솔루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대표 김진병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필드 영업을 뛰면서 직접 대면을 해서 이런저런 이제 솔루션에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누던 때를 이제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게 돼서 좀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로 공동의 아젠다가 생기고 또 대화 소재가 생겨서 직접 대면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준비한 CDP를 통한 고객 데이터 통합, 고객 속성을 입체화하는 CX 전략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 인덱스고요. 일단 첫 단락은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경험의 격차, experience 갭이라고 불리는 이 격차를 나타내는 지금 화면은 아주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업은 매출 혹은 판매가 발생한 이후의 관점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 반대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인 모두 그 일부분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댓글, 평점, 맘카페 포스팅 등등 저희 스스로도 구매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고객을 모든 각도에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자 이제 고민이 길어졌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경험이었을 거고요. 이런 경험 격차의 면모에는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엑셀의 시대부터 자체 개발 시스템과 SI가 줄을 잃었던 2000년대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CRM이 점진적으로 표준화가 된 2010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객을 알면 알수록 시장 기회가 더 커져간다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분수 모양을 가진 퍼널을 보시면 여러 기술과 컨셉들이 나오죠. 커스터머 저니, 고객 여정,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이름인데 이제 별명이 이제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엘빈 토플러께서는 이 고객 여정에서 구매 전 단계를 60%, 구매 후 단계를 40%로 표현합니다. 기업이 고객 여정 전체를 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CRM 데이터가 오더 기록만 가지고 있다면 고객 관심이 쏠려있는 앞단의 60%, 저 퍼널에서 빨간 점선 상자 안에 있는 영역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테크 자이언트, 거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를 미식별 상태에서부터 기억하고 또 추적해서 기업 마케팅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은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웹스페이스에서는 서핑하는 동안 저희는 이걸 피할 수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문제가 돼서 작년에 프랑스에서 1,300억 수준의 벌금을 물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쿠키 사용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훨씬 생각보다 큰 규모의 변화이고 왜 그러한지 곧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 종류가 무엇이 있을 것이냐를 묻게 됩니다. 퍼스트, 세컨, 서드 파티 데이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자사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 ERP, CRM 등이고 세컨 파티 데이터는 이제 제휴, 저희 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과의 제휴, OK 캐시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입을 하면 우리 회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 있던 정보들도 들어와서 함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휴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 그게 세컨 파티 데이터죠. 서드 파티 데이터는 많이 유명하죠. 예, 돈 주고 많이 구매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용 지불하셔서 사용하시는 DMP입니다. 국내에서는 유행이 많이 지나간 분위기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되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수집 못하도록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드파티 DMP 영역은 점점 유명무실화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민감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제로파티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제공하는 데이터죠. 서드파티 데이터가 막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방문자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성별 구분이 안 될 겁니다. 남성 소국 광고가 여성 방문자에게 나타나는 사태는 고객도 기업도 원하지 않겠죠. 이제 방법은 제로파티 데이터로 집중돼야 될 겁니다. 나는 너희 회사를 믿고 너희의 브랜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줘봐. 나한테 커스터마이징이 된 딱 맞는 개인화된 오퍼를 던져봐. 라는 관점에서 고객 스스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작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경험관리 영역의 퀄트릭스가 실제로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사용자가 직접 서베이를 통해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로파티 데이터는 서드파티 데이터와 다르게 어쨌든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고객이 스스로 원해서 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뭐 퍼스트와 세컨드 데이터도 그렇긴 하지만 제로 파티 데이터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아주 많이 각광을 받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채널 활용으로 이제 모든 고객들은 방문 전 이미 결정을 완료하는 현실에서 고도화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예, 판매자 중심이죠. 고객 참여와 경험 중심으로. 그리고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의 경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만큼 초개인화 경험 제공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개인화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CDP를 통한 초개인화로 실시간 고객 경험을 제공드리는 부분들, 이게 CDP가 또 제공하는 핵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CDP는 사일로 상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공통적 니즈로 국내에서도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CDP는 활용의 관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고객 프로필 또는 고객 데이터 통합을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초개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CDP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특징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MDM,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나 MDG,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중복 고객 제거 등을 중점으로 IT와 CIO 쪽에 오리엔트된 방향성이 있고, 반면에 CDP는 활용의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 현업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MDM과 액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싱글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중심이 아니라 10개월 고객인 PII 정보, 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익명에 해당하는 non-PII, 그리고 애너니머스 고객까지도 CDP 범주에 두고 관리를 하는 영역입니다.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다른 시스템과도 상호작용이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부분을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시장의 변화들로 개인화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고객과 마케팅에 집중된 데이터 플랫폼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이 DMP입니다. 온라인상 고객 행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플랫폼이었죠. 미식별 데이터가 주된 소스고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타겟 광고를 지령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방문하신 페이지의 아이템들을 관심 있는 영역으로 세그멘테이션하고 관련된 이제 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 이제 관련 취향을 예측해서 제품과 서비스도 제공을 하죠. 근데 아쉽게도 DMP만으로는 고객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추측을 통한 개인화를 수행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쿠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신뢰가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다 광고를 위함이지 내부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으십니다. 한국에서는 더더욱 눈에 띌 만한 도입 사례가 없는 편이죠. CRM의 경우에는 식별된 데이터 수집에 이제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와 고객과 미팅들을 통해서 활동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스템 또는 혹은 플랫폼에 저장을 하죠. 이 수집된 결과로 세그먼트도 잡고 다양한 채널을 연결해서 주로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내부에 있는 주문 이력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리드 타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만 활용하기 때문에 산출해내는 인사이트에 한계가 있습니다. DMP, CDP와는 상대적으로 미식별 고객을 자동으로 통합하는 개념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객이 매장에 오기 전에 67% 정도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RM은 이런 고객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구매 이전 단계가 정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중요해진 것이죠. 이제 대망의 CDP입니다. 앞서 소개된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CDP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까지 가리지 않고 수집을 합니다. 비식별 데이터도 수집했다가 고객이 식별되는 순간에 비식별 데이터도 통합해서 고객을 더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훨씬 더 세분화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로파티 데이터부터 서드파티 데이터까지 모든 구간을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드파티 데이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주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 사용이 증대할 것이 강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각 시스템들의 결핍 구간에 실시간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뿐만 아니라 전사 조직과 전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일로 이슈를 해결하고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환경 대응도 하고 빅데이터 볼륨 관리의 어려움을 이제 해소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억 개 프로필과 70억 개의 컨센트 동의죠. 그리고 선호도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SAP CDP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제 SA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CDP에 대해서 좀 특장점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DP를 기본적으로 구동하는 개념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CRM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데이터 준비 영역을 보시면 제로 파티부터 서드 파티까지 이제 수집을 하고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이제 만들고 나면 로직이 필요하겠죠. 이제 각 채널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뭐 전화번호가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고객하고 저 고객은 이름이 다른데 이메일이 똑같다. 그러면 이건 동일한 고객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룰들, 그리고 특히 매치 앤 머지라고 하는데 이런 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팅된 룰들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돼 가지고 하나의 싱글 유니파이드 커스터머 프로파일로 만들어내는 것이 통합 프로파일 영역에서 가져갑니다. 두플리케이션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등의 클렌징을 거쳐서 높은 품질로 데이터 가공을 합니다. 가공된 데이터는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프로필을 잘 만들어내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이트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은 A 제품을 구매했어. 그럼 자동적으로 A 제품군에 관심 있는 고객이야 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스코어링 KPI 형태도 생성합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이네. 그럼 이걸 가져다가 실제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초기에는 솔루션에서 모바일 푸시를 또 어도비를 통해서 광고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솔루션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CDP가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CDP를 생각하실 때 마케팅 익스큐션을 위한 실행을 위한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마케팅 실행 기능은 없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해주고 인사이트 뽑아주는 것 가지고 실제 캠페인을 돌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 활용할 수 있도록 정규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줘서 필요한 솔루션에 던져주는 역할까지를 커버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대1 마케팅을 위한 실시간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초기화를 위한 동적 여정 관리,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마케팅을 포함한 전사 관점에서 활용을 위한 각종 프리빌트 커넥터를 지원드리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들을 보기 전에 데이터 통합 원리를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왼쪽이 as is, 아주 흔한 as is입니다. 보통 이미 저희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이 문의들 중엔 계속 누적되어 온 신규 시스템과 레거시 시스템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내부와 외부 데이터가 나눠져 있고요. 고객 데이터가 내부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주황색이 저희 CDP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시각화시킨 거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일로 상태의 데이터를 이제 2B로 가져갈 때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제 SI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SI를 거치지 않고 고객 데이터가 저장된 DB들을 CDP로 포인팅해서 CDP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데이터 인리치먼트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컨솔리데이티드 데이터. 이제 보시면 가운데 있는 통합 커스터머 프로파일이 저희 CDP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1, 2, 3, 4가 고객이 이미 보유하신 시스템의 예제입니다. 이제 고객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겠죠, CDP로.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1에 정우성이란 고객이 있습니다. 지금 노랑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마스터 데이터 아이디를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상 PI의 번거로움이나 PI를 의무적으로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키 인덱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래키나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시더라도 마스터 데이터 아이디가 정호소한 고객에 대한 어떤 아이디, 결정적인 아이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통합이 가능해지고 중복되거나 이제 컨플릭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고객은 구매 이력과 활동과 그리고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 2에도 정호성 고객이 있네요. 하지만 여기엔 이제 동일한 마스터 데이터 아이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액티비티와 세그먼트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인리치먼트, CDP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1에서 모아온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2로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UI상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의 터치만 해준다면 애플리케이션 2도 애플리케이션 1과 마찬가지로 액티비티와 세그먼트를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실제 사례를 좀 시각화한 것인데요. 보시면 CNW에 있는 고객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이 이제 사미오스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형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마스터 데이터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미오스는 세그먼트 데이터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사미오스가 이제 CNW에서 이제 세그먼트 데이터를 이제 함께 공유받아서 이제 사미오스 데이터가 CNW의 뭐 시스템을
직접 거치지 않고 또 관계자와 뭐 협의할 필요 없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하고 쌓여가는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CDP의 원리이고요. 이제 한번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제로 파티부터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통합하는 이제 과정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소스를 이제 클릭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프리빌트된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정말 한번 눌러주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안내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만으로 바로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로드를 현재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 소스의 인커밍 데이터로 이제 자동 설치가 이제 된 것들을 또 필요시 이제 직접 API 연동이 이제 요구될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쉬운 마법 사용 형식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객 데이터의 스키마를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략히 예를 이제 보시면 지금 움직이는 화면을 영상을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고객 프로필을 형성해주고 고객의 액티비티까지도 프로필에 넣어서 고객 여정을 구성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 행위를 담는 예제지만 하이테크 제조의 경우 IoT 센서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고객이 가진 제품의 각종 상태에 대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는 이제 단계를 보시는데요. 이제 역시 위저드에서 이제 데이터 모델을 이제 형성을 하고 또 이제 정규화가 되는 역시 이제 메뉴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제 고객 데이터를 역시 위저드를 통해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개 이벤트 속성은 항상 2 이상 필드 매핑이 이제 가능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데이터도 이제 수집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이제 소스가 돼서 이제 SAP CDP에 이제 오는 화면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레덴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JSON을 통해서 이제 CDP 커넥터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 역시 이 소스는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버튼 클릭과 이제 위저드 방식의 구성만으로도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그 코딩 없이 out of the box로 이제 연동이 가능한 소스들입니다. 예, 소스 앱의 이벤트를 정의하고 데이터 모델을 설정하고 이제 고객 데이터 스키마에 이제 매핑을 하는 이제 단조로운 프로세스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고 그 모델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필요한 구성을 해주시고 최종까지 매핑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쌓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직접 뵙게 될 때는 데모도 저희가 더 상세하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통합된 데이터는 그 볼륨이 상당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세그먼트를 나눠주고 중복 제거를 하는 등 정제를 해서 이제 다른 솔루션에 연동하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의 뉴 커넥터스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데이터들을 임포트를 해주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에 이제 인증을 해주고 또 엔드포인트를 생성해주고 또 실제 이벤트에 이제 리소스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점검을 통해서 결국 퍼블리시까지 해드리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지금 프리빌트 커넥터 중에서도 또 SAP 뭐 마케팅에 있는 아도비 쪽에 이제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구글 애드, 페이스북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프리빌트 커넥터들이 저희는 분기마다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가용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마케팅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RM과 서비스, 이제 전 고객 경험의 구간에 해당되는 주요 메이저 솔루션들이 모두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객 데이터 통합하는 방식도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쉽게 매칭에 대한 규칙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속성에 매칭된 후에는 우선순위 구성에 따라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또 신규 생성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 정의 규칙도 만들고 사용자 정의 규칙도 속성에 기반해서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그 해당 속성들을 이제 선정해주는 그런 구성 메뉴입니다. 그리고 머징 룰은 뭐 아시다시피 중복이 있으면은 이제 합쳐주는 것들이고 뭐 흔히 볼 수 있는 기능들이긴 한데 데이터 통합 관점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 확인 후에 이벤트 데이터가 해당 속성에 이미 존재한 경우에는 이제 병합 방식을 트리거하고 이제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고객 데이터 통합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Unified Customer Profile (UCP라고) 하고 그 다음에 Contextual Profile (CP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을 드립니다. 데이터가 들어온 채널이 여러 개면 두 개를 합친 프로필이 있고 각 채널별 각각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사 관점에서 이제 통합된 이제 프로파일링도 가능하시고 또 각각의 사업부 현업 관점으로도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인사이트 쪽을 보시면 이제 고객 경험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제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활동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로직을 짜는 영역입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5초 이상 고객이 머무르면 몇 점을 줘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활동을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정형, 비정형 활동들이 있고 이것들을 브랜드 관점으로 의미 있게 변화를 시켜준다.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계속 브라우즈를 하면 VIP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잠정 이탈 고객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제 신규 릴리즈가 이제 CDP에 적용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유저가 이제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AI가 자동적으로 정의를 해드릴 수도 있게 됩니다. 고객 여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predefined logic으로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놓고 고객들의 활동 지표가 나오고 이제 이걸 마케팅 활동에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수량도 1000개를 주문했다 하면 매우 높음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이제 정형과 비정형을 모두 소화합니다. 이제 뭐 포스팅을 많이 했다면 이제 결과를 통해서 수치화를 해줍니다. 이제 위에 있는 화면이 이제 로직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화면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세그먼트 화면입니다. 이제 이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사람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이 역시 AI가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위에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로직에 대한 것들이죠. 세그먼트에 대한 것들을 잠시 영상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이 세그먼트를 생성을 하고 이제 이름을 이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지속적인 구성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건 설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 지역으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사람이 직접 처리해주는 이제 방식이고 저장을 누르시면 한 가지 세그먼테이션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성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점점 이제 고도화시키고 구분하시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논리적인 구성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직접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 한도에서 이제 필요하신 니즈에 따라서 단조로운 메뉴에 따라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사이트 측면입니다. 이제 고객의 360도 뷰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제 이번 세션 제목에 나온 표현인 입체적으로 고객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개념들이 CDP에서 잘 녹아졌을 때 산출되는 결과입니다. 고객을 찍으면 주문에 관련된 현황이나 서비스 티켓이 취합된 관련 내용들을 이제 360도로 이제 제공을 드립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raw 데이터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모든 여러 속성들, 이제 학교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채널이 이제 3개인 경우 3개의 채널 데이터를 모두 머지를 하고 여기에 굉장히 전방에 홀리스틱한 이제 뷰로 이제 화면을 출력해 줍니다. 지금 이게 고객의 360도 뷰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영상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플레이백 내비게이션을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기능이 갑자기 좀 지원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녹화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고객의 프로필이 이렇게 전체적인 메뉴로 산출이 되고 보통 고객사께서 보유하신 이제 고객 수는 몇십만에서 뭐 많게는 이제 억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로딩이나 이제 산출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메뉴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에 대한 전방적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필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활동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컨센트나 이런 부분들도 속성으로 이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모두 조회하시면 상당히 이제 프로필과 신분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력이나 이제 여정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모두 모아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디언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디언스 기능에서는 잠재 고객을 구축을 합니다. 이제 특정 분류를 가진 고객을 모으고 이제 프로필에 존재하는 모든 필드들을 기반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제 어디언스는 세그먼트를 이제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든 다음에는 아도비나 다양한 솔루션 플랫폼에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어디언스가 이제 왼쪽 메뉴에 있고요. 예, 이걸 토대로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규 생성은 이제 이름을 입력하고 이제 필요한 속성들을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구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속성들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예, 플레이백 컨트롤이 안 되는 점, 예, 이 부분 좀 죄송합니다. 예. 구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어리언스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거치시게 됩니다. 지금이 예전에 아마존 웹 서비스고요. 이제 JSON 포맷으로 이제 그 파일이 교류가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제 디렉토리와 파일 네임을 이제 완성시켜주고 저장을 함으로써 이제 구성이 그리고 활성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쪽이 좀 재미있는 화면인데요. 이제 엔게이지먼트와 액티베이션 이제 고객 여정의 이제 빌더입니다. 데이터들이 채널에서 들어오면 데이터들이 변화되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하면 수정된 전화번호를 CRM이나 이제 마케팅 솔루션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 빌더를 통해서 이런 수정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보시는 화면 영역에
이제 필요한 아이콘들, 트리거와 이제 디시전과 이제 액션 이런 부분들을 드래그 드랍으로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거는 이제 고객이 어떤 행위를 하면 트리거가 되는 거, 쇼핑을 몇 초 이상 했는가, 장바구니는 어떠한가, 아니면 불만이나 클레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트리거링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트리거링에 대해서 디시전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컴플레인 등의 조건값이 있으면 이제 어떤 트리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점 시스템이나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아니면 아도비 같은 다양한 솔루션에 액션으로 묶어서 이제 솔루션 시스템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액션입니다. 어댑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동 작업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퍼런스와 시사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이제 개념들과 그리고 이제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저희 솔루션으로 이제 혁신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CDP가 나온 초창기에서 멀지 않은 시점부터 도입을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셨습니다. 이제 살펴보면 엘크족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산된 고객 정보를 통합하는데 이제 성공을 좀 하신 사례고요. 그리고 개인화 오퍼를 넣을 수 있는 이제 베리에이션을 상당히 확장할 수 있었고, 이제 리텐션 레이트가 더불어서 고객의 객단가도 상승을 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 고객을 분석해서 셀프 서비스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콜센터의 문의 숫자를 대폭 감소를 시켰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KPI 향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드불입니다. 레드불은 75억 캔이 이제 판매되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 그 음료 1위 기업이고, 이제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이제 그 스폰서링과 이제 투자를 이제 감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이제 스포츠 의류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소비자 고객을 보유한 레드불은 이제 중복 데이터 제거 작업이 정말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통합 다이나믹 프로필 체계를 만들어서 소비자 식별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고객 정보를 추적하고 예측 분석을 해서 이제 엔리치먼트 중심 아까 보여드린 이제 여러 시스템들이 이제 통합된 CDP 데이터에서 이제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제 충족시키는 이런 프로필 관리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고객 여정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구분을 했고, 각 단계에 목표를 정하고 마케팅을 수행하는 과업을 이제 CDP 도입을 통해서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이제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전 단계는 옴니채널에서 고객 여정을 운영하고, 이제 구매 후로는 최종 소비자 구매 여정 전체를 구분하고 또 분석해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채널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통합을 시키셨고, 분석을 통해서 고객 대응을 발전시켜 나가신 사례입니다. 이제 CDP 플랫폼을 전자상거래, 마케팅,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프로세스를 구현하셨고, 이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고객 엔게이지먼트를 수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CDP를 통해서 CDP의 이제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개념, 기능, 사례를 토대로 CDP를 활용한 CX 전략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초기인화 경험을 제공을 위한 CX 스트래티지는 이제 고객 여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실시간 초기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건데, 이걸 다시 표현드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본 고객은 한 개 아이템이나 한 개 분야에서 구매를 발생시킨 한 명의 고객이지만, 이분들의 취향을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한다면 0.1로 이 고객을 세분화해서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10가지 사업 기회를 만들어낸다라는 초세분화 이제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걸 수행하는 조직 관점 차원에서는 초기에는 마케팅을 쉽고 빠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실시간이라는 점이 이제 다른 솔루션과 플랫폼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전사 관점에서 이제 통합 정보 고객 정보도 이제 활용도 이제 향상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 시스템 측면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볼륨의 고객 정보 통합을 이제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제로 파티부터 서드 파티의 전 구간을 통합할 수가 있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가 있는데요. 이제 국가별로 이제 굉장히 한국 못지않은 이제 다양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유스 케이스들 토대로 또 이제 고객 니즈에 맞춰서 또 법률에 따라서 이제 맞춤으로 지원을 이제 드리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CDP를 통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식별 고객과 이제 비식별 고객 정보의 통합까지, 그리고 실시간 활용하도록 지원드리는 것들, 그리고 강력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CDP 플랫폼을 구축하셔서 이제 활용 중점으로 정말로 속도를 내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속도를 내는 가운데서도 고객에게 다가가고 고객에게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것들을 CDP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치는 결국 이제 완전한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초개인화 측면에서 이제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이제 세분화하는 것들, 그리고 그 세분화된 영역을 굉장히 정확한 타겟팅으로 맞춤화해서 지원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걸 토대로 저는 이미 30억 개의 이제 프로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파티 데이터부터 서드 파티까지의 고객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번거로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제 별도 대응이 없이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빠른 대응, 아니면 준비된 대응을 토대로 시장에 대한 진출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5가지 메인 포인트들을 저희 SAP CDP의 솔루션의 가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제가 지금 채팅창을 아직 볼 수는 없는데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셨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지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지금 저희 CDP 솔루션과 이제 고객 속성을 입체하는 CX 전략에 대해서 들어주신 저희 방문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있군요. 예, 저희 국내에서 이제 CDP의 선구자라고 불리실 수도 있고, 현재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옆에 계신 정상희 박사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저와 함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영업적인, 아니 사업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정정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했던 부분을 제가 저도 모르게 오탈이 좀 나서 이제 필립 코틀러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엘빈 토플러는 아니심을 예, 제가 예, 정정드리고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지정호님께서 주신 질문이십니다. CDP를 통해 고객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맞춤 마케팅, 영업 등 인프라로 변환하기 위한 사전 중요 작업은 무엇인지요? 네,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CDP를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쓸 건데라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모아두는 줘서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떤 뭐 개인화 마케팅에 쓰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워런티 기간이 이제 종료돼서 추가 워런티를 뭐 마케팅에 쓰겠다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쓰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4년 주기로 제품이 이제 종료되는데 이제 추가 구매를 이끌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라고 이제 데이터의 어떤 정의를 좀 필요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고객, 그 다음에 아까 워런티면은 워런티라는 이제 저희 쪽이 말하는 스키마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구매한 지 4년 뒤라고 하면은 언제 구매했는지 첫 번째 구매 시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아까 처음에는 이제 what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how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where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럼 이러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워런티 정보가 필요하고 워런티가 종료될 때 추가 워런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워런티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ERP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where, 그러니까 채널 또는 솔루션을 좀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문태진님께서 초개인화라는 부분이 SAP에 있어서 적용될 때 사용자 특성에 맞는 포맷으로 만들어지는 것 외에 관련해서
필요한 폼이나 프로세스를 넣는 것도 초개인화에 속한 영역인 건가요? 정의 부분이 모호한 것 같아서요. 네, 이 초개인화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화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아마존에서 이제 가장 먼저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투원 마케팅, 뭐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여기는 0.1 세그먼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경험한 거를 오늘 물어본다면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한 달 전과 지금은 다르니까. 일종의 보면 in moment라는 개념하고 유사한데요. 사람은 10개 이상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속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10개 이상을 가진 그 개인을 한 사람을 0.1로 쪼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실시간이 이제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에 그 고객의 상황에 맞는 그런 그 맞춤형을 준다는 게 이제 초개인화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정보가 활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시간 정보를 게들링 할 수 있는 아까처럼 이제 어떤 웨어에 대한 어떤 채널에 실시간 정보가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화학에 대한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와야 되고요. 개인화와 초개인화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화는 요즘 아까 이제 구글 사례도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좀 어설픈 개인화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위배하는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남상 속옷을 이제 판매하려고 약간 개인화를 하려는데 그 고객의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한테 속옷 광고, 남자 속옷 광고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어설픈 개인화는 오히려 고객의 반감을 초래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초래하기 때문에 초개인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인프라 이런 분들을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제 그런 what, how, where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강솔천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기존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마케팅 솔루션 IBM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SAP CDP 플랫폼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제품을 드러내고 새로 구축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IBM에서 가지고 계신 그 수집과 분석하는 그것도 그 데이터의 하나의 원천, 채널이라고 이제 바라봐서 여기에 CDP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 많은 정보가 이제 IBM이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에서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웹 채널 그리고 뭐 ERP 이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CDP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개인화를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 거를 이제 그대로 쓰시고 CDP를 추가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IBM 제품의 활용도가 많지는 않다든지 아니면 로드맵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이 IBM 제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해서 CDP에 업로드를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이제 IBM 제품을 향후 안 쓰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거를 이제 CDP가 대신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한 개 질문만 가능하다 것 같은 지금 코멘트를 받았는데요. 예, 그러면 일단 예, 기존 CRM과 이제 지정호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이제 기존 CRM과 ERP와 기존 CRM과 ERP와 CDP의 데이터 중심 측면에서 분석 시 인프라 구성의 중요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SAP CDP의 초기나 통합 플랫폼 구성 시 기업의 수익 구조 개선은 얼마나 개선되는 사례가 있는지요? 예,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CRM과 ERP와 CDP는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 이제 설명된 장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CRM은 구매 이후부터 그 식별 고객, PII라고 하는 거죠. 인식된 고객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고객의 여정 중에서 구매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CRM은 그
이제 식별 고객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ERP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가져올 거. 그러니까 CDP 같은 경우는 이 CRM에 있는 그 식별 고객, 그다음에 국내 이외의 여정의 데이터, 그다음에 ERP에 있는 재무 데이터 이런 것들을 CDP에 가져오고 이게 빠진 게 있죠. 아까처럼 비식별 고객. 그러니까 CRM에 있는 그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정상이라는 고객이 CRM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비식별일 상태의 뭐 쿠키 정보 예를 들어서 확인되지 않은 그것을 다 있는 정보도 어, 어,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에 있는 정보도 서베이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 정보 또 CDP에 가져오게 되면은 고객이 구매 이전부터 구매 이후까지 재구매까지 모든 정보가 이제 CDP에 담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객이 정말로 어떤 그 니즈가 뭔지 그렇게 구매를 위해 만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CRM과 ERP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이제 이그샘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라 제가 이제 그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 근데 집사람은 딸기 케이크를 좋아해요. 근데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딸기 케이크 없습니다. 그래서 초코 케이크를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 CRM과 ERP에서는 이 사람은 그 케이크를 샀다. 그리고 뭐 케이크를 샀다는 이런 정보가 있지만은 저는 기분이 사실 나쁘죠. 왜냐면 딸기 케이크를 안 사고 초코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매장을 안 가야지라고 이제 안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CRM이나 ERP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정보까지도 CDP에서 이제 관리해야만이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아까 레드불이나 EQ조업이나 저희 이제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이제 솔루션인데요. 지금 한 30개 이상의 고객이 구매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확실하게 이제 수익 구조 개선이 확실시되는 이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답변을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들도 몇 개 더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바로 제 아까 눈에 스쳐갔던 질문들을 간략히 답변드리면 고객에 관련된 프로필이나 고객과 연관되는 데이터들의 그 포맷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API가 아니더라도 파일 형태로 내려가지고 다시 올리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소개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드리고요. 그리고 꼭 사람이 아니라 제조 데이터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제조된 물건의 제품의 데이터가 어떤 센서나 통신을 통해서 전송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CDP에서도 담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 주신 질문들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든 이제 분들께 이제 정말 그 시간과 그리고 관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